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반물리학 제8장 포텐셜 에너지와 에너지 보존에 관련돼서 이야기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관련된 내용 살펴보고요. 보기 문제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연습 문제 관련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우선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보존력, 비보존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곡선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외부력이 개해한 일 같이 살펴볼 건데요. 그러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한마디로 정의해 볼게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까? 라고 하게 되면 오늘은 개의 일을 해줬는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하게 되면 위치 에너지가 바뀌었습니다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조금 주의해 줬으면 하는 게 마이너스가 붙어요.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할 겁니다.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왜 마이너스가 붙어요? 라고 하게 되면 중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위로 올라가는 경우에 변이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음의 일을, 개의 음의 일을 해주게 되면 동시에 위치가 높아져 가지고 뭐가 되죠?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음의 일을 해준 거에 마이너스에서 위치 에너지 증가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번 8장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자, 8장에서 이야기할 내용이고요.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7장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하게 되면 7장에 개의 일을 해 주었더니 뭐가 증가했어요? 자,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죠. 그럼 오늘은 이 두 이야기를 합쳐서 어떻게 된다고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8장은 요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대신 어떤 개념도 같이 갖고 있어야 되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일 에너지 정리 이용해 가지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개의 일을 해주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 그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의 관계를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에서 우선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 줄로 살펴봤고요.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내용 이제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과 포텐셜 에너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 나왔죠.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래쪽으로 뭐가 작용하고 있죠? 여러분 알고 있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그리고 최고점 높이 여기에 도달해서 처음에 물체를 힘을 줘서 던졌을 적에 속력을 V0라고 하고 최고점에서 잠깐 멈춘 속력을 나중 속력 V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됐죠? 여기에서는 운동 에너지는 증가했죠. 잠깐만요. 운동 에너지는 감소했죠. 속력이 감소했으니까요. 근데 이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 물체에 힘을 줘가지고 위로 던졌을 적에 뭐가 됐어요? 자, 운동 에너지는 감소했고요. 그 운동 에너지 감소한 것만큼 중력에 의한 일은 어떻게 됐죠? 분명히 해줬지만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가 돼서 음의 일을 해주게 됐죠. 그래서 음의 일을 해주었더니 뭐가 증가했어요?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습니다. 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살펴본 내용 그리고 이제 용철에 매달리는 물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평형점으로부터 또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서 이 평형점을 지나고 있을 때 아니면은 물체에 힘을 주었을 적에 내가 힘을 주게 되면 용처럼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복원력이 작용하게 되죠. 자, 그러면 KX라고 한번 써볼게요. 복원력 작용하고 있는데 자, 우리 이쪽을 양의 방향이라고 했고 복원력 이렇게 마이너스 KX가 되겠죠. 그런데 변이는 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X만큼 줄어들었을 경우에 뭐가 되는 거죠? 힘은 반대 방향으로 주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때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때 W는 인테그레이션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KX의 dx xi부터 xf까지 적분을 해주었죠. 그래서 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kx의 제곱 그리고 xi, x 나중 위치. 그래서 뭐가 됩니까?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요거 계산해 보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k의 xf의 제곱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kxi의 제곱 이렇게 지금 튀어나왔었죠. 그래서 2분의 1의 kxi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kxf의 제곱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 일을 해주었더니 여기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치가 지금 뒤집어졌죠. 그래서 음의 일을 했습니다. 혹은 위치 에너지 변화한 것만큼 음의 일을 해주었습니다. 부호를 서로 왔다 갔다 바꿔버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과 포텐셜 에너지에서 해준 일은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마이너스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내용 이야기하기 전에 보존력하고 비보존력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보존력이 뭡니까?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개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물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힘은 개에 있는 입자 같은 물체와 개의 나머지 부분들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물체 그리고 그 물체 주변에 있는 힘들에 대해서 관계를 살펴본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개의 짜임새가 혹은 시스템이 변할 때 힘이 물체의 W1에 일을 하면 그 결과 운동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 K와 다른 형태 에너지 사이의 전환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K 짜임새가 반대가 될 때 에너지 전환은 반대가 되면 힘이 한 일은 W2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A 상태, B 상태, A 위치, B 위치에서 어떻게 돼요? 이런 경로로 해서 일을 해주었다고 합시다. 이거를 W1이라고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W2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W1은 W2의 마이너스가 되겠죠. 대신에 이때 조건은 뭐가 돼요? 자, 이때의 조건에서는 다르게 열 에너지라든가 손실되는 비보존력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음의 일을 했다라고 해서 같다라고 이제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할 때 W1과 W2가 같을 때 이때는 뭐가 돼요? 보존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W1하고 W2의 음의 방향의 일이 다른 경우에는 뭐가 돼요? 비보존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로 손실된다라든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 손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존력과 비보존력 지금 이렇게 같이 내용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경로의 무관한 보존력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닫힌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 경로예요. 자, 닫힌 경로 A하고 B가 있다고 합시다. 닫힌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입자의 보존력이 한 1은 0이에요. 자, 요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1번 경로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2번 경로로 그림과 같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WAB 1번 경로로 따라간 일과 WB에서 A로 2번 경로로 따라간 일의 두 일의 합은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왜? 처음 위치로 돌아갔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든 닫힌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입자에는 보존력이 한 일은 0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점 사이에서 움직이는 입자의 자가에는 보존력이 한 일은 경로와 무관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살펴보고 이제 뒤에서 보기 문제도 같이 살펴보게 될 건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A점과 B점이 있는데 그림과 같이 이렇게 1번 경로로 간 경우 그리고 이렇게 2번 경로로 간 경우 자 어떻게 돼요? 이때 보존력이 한 일은 동일하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그림에서 우리가 WAB 1번 경로, WBA 2번 경로가 갔다가 돌아와서 두 일이 한
1의 합은 0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등가관계 잡아낼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돼요? B에서 A로 간 거에 대해서 방향을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뭐가 돼요? 마이너스 W AB의 2가 되죠. 그러면 2번 경로입니다. 그러면 W AB의 2가 되면 자, 요렇게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두 번째에서 이야기한 경로와 무관합니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존력 그리고 이 보존력으로 했을 적에 한 입자가 움직인 경로하고 무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됩니까? 보기 문제에서 같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꼭 좀 기억하고 있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포텐셜 에너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포텐셜 에너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건 위치 에너지라고 하죠.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W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W는 1은 어떻게 정의했죠? 우리 예전에 이렇게 정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치 혹은 변이에 의존 함수 fx고 뭐가 됐죠? dx 코사인 세타 x하고 여기 변이하고 힘의 방향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 방향 같다라고 하게 되면 뭘로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붙었어요? 마이너스가 붙었고요. 어떻게 됐죠? 여기에서 적분 구간이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텐셜 에너지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고요. 에너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위는 줄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보게 될 건데요. 그러면 중력이기 때문에 F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되죠? 이제는 F 자리에 이렇게 mg가 들어가면 되는 거였죠. 그리고 x 대신에 y축 이렇게 이동 거리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수식에 그대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마이너스 적분하겠습니다. dx 대신에 누가 됐죠? dy가 됐어요. 적분 구간은 혹은 위치는 처음에 yi부터 yf가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힘은 mg가 되는데 방향이 반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들어갔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밖으로 끄집어내서 플러스가 되고요. mg 상수기 때문에 밖으로 끄집어내고 우리는 어느 부분 적분하면 되죠? 이렇게 적분해 주면 되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적분돼요? 자, 중간 과정 혹시라도 필요한다면은 mg에 y에 yi에 yf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yf 빼기 yi 나중 위치, 나중 높이 빼기 처음 높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표현해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델타 y로 표현해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변이 델타 u, 델타 y 없애고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높이 y에 의존하는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y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2분의 1 kx 제곱입니다. 당연히 에너지이기 때문에 단위는 줄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서 k는 탄성 계수였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음의 1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w예요. 적분 구간 한번 더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위치가 변하고 있습니다. 처음 위치 xi, 나중 위치 xf. 이때 어떻게 돼요? 힘은 kx인데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요. k 상수여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 나올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x 변수 하나 남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에 얻었던 그 내용 다시 나오게 되죠. 여기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거 적분 어떻게 됩니까? 하게 되면 K의 2분의 1의 X제곱이 되죠. 그리고 XI의 XF 나중위치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 붙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하게 되면 어떻게 2분의 1 kx 제곱 나타난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나왔으니까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뭘 이야기할 겁니까? 라고 할 경우에 자 어떻게 용솔이 늘어난 길이 힘. 자 요렇게 됐을 경우에 뭐가 됐던 거죠? 여기에서 기울기는 뭐가 돼요? x분의 f입니다. 그래서 우리 k 탄성계수 용솔 상수라고 이야기하죠. 단위는 뉴턴 퍼 미터가 됩니다. 그럼 우리 여기에서 뭐 이야기 더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프가 나왔으면은 x축, y축 물리량이 뭔지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독립변인, 종속변인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각각의 축이 어떤 물리량을 의미하는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프가 나왔으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뭐 필요하죠? 여기에서 면적이죠. 그러면 이거를 xi, 여기를 xf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다리꼴 나타나게 됐네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2분의 1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는 kxi, 여기서는 kxf 이렇게 나타나질 수 있겠죠. 그럼 면적 한번 구해 봅시다. 여기에서 xf 빼기 xi. 자, 그리고 어떻게 되죠? k의 xf 더하기 k의 xi가 되겠죠. 그럼 k 앞으로 끄집어내고요. 2분의 1의 k의 xf, xi, xf 더하기 xi. 그래서 뭐가 돼요? 2분의 1의 k의 xf의 제곱, xi의 제곱. 다시 끄집어내면 2분의 1의 kxf의 제곱, 2분의 1의 kxi의 제곱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 함수로 주어졌을 경우에 적분한 거랑 그래프에서 면적 구한 거랑 지금 똑같아요. 되겠죠. 대신에 적분이 더 유용하게 쓰이는 이유는 다양한 함수들에 대해서 적분할 경우에 우리가 직선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면적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이런 다양한 다른 형태의 다항함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면적 구하기 힘들죠. 그때는 적분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포텐셜 에너지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살펴봤어요. 자, 그럼 다음 내용 같이 볼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는 역학 에너지 보존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미케니컬 에너지, 역학 에너지입니다. 역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두 에너지의 합으로 나타나질 수 있게 되고요. 역학 에너지 보존은 지금 이렇게 나타나지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이렇게 간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표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자, 여기에다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처음에 물체에 어떻게 돼요? 1을 해주면 누가 증가하죠? 7장 이야기입니다. 자, 운동 에너지가 변했죠. 증가 혹은 감소를 했겠죠. 양의 1을 해줬으면 증가했고 음의 1을 해줬으면 감소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8장에서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는 뭐가 돼요? 자, 물체에 1을 해주었더니 중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물체에 음의 1을 해주게 되면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붙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1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써도 될까요? 그러면 넘겨볼게요. 정리를 하게 되면 K 더하기 델타 U가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델타 U죠.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U2 빼기 마이너스 위치 에너지 U1는 K2 빼기 K1 이렇게 써도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좌우 변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정리를 할 겁니까? 라게 되면 플러스고요. 마이너스 붙어서 어떻게 K2 더하기 U2 두 번째 위치에서 에너지 그 다음에 첫 번째 위치에서 운동 에너지와 마이너스 플러스 U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위치에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은 다른 위치에서 혹은 두 번째 위치에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역학 에너지는 보존이 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이 두 에너지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 노란색으로 표시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보존력만 작용하는 고립된 계에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는 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는 변할 수 있었는데 그 합은 어떻게 돼?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무슨 계라고 했죠? 여기에서 고립된 계라고 했네요.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가 됐던 거예요? 여기에서 역학 에너지의 변화는 없고요. 대신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면 뭐가 되는 거죠?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서 요 관계식 꼭 기억해 주시고요. 보존력만 작용하고 있을 경우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로 계의 에너지가 손실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고립된 계에서 역학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뭐가 됐던 거예요? 여기에서 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변화되면서 뭐가 됐던 거예요? 고립된 계에서 역학 에너지의 변화량은 항상 0이 유지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때의 운동의 중간 과정이나 운동과 관련된 힘이 한 일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문제를 풀 때 우리가 5장하고 6장에서 힘을 가지고 풀었을 적에 어떻게 돼요? 힘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 가지고 크기와 방향에 따라 변화에 따라 가지고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힘과 변이와의 관계 계속 생각하면서 어떻게 됐던 거예요? 해준 일의 크기가 계속 변했죠.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전체 에너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전체 에너지에서 운동 상황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고 위치 에너지가 그 값이 변할 뿐이지 전체 에너지는 역학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 문제를 풀 적에 혹은 특정 시스템에 대해서 해석할 적에 가장 유용한 도구가 물론 뉴턴 역학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도 있지만 에너지 보존 이용하고 그리고 그 시스템에서 나타나게 되는 시메트리, 대칭성, 시간에 대한 주기를 갖고 나타나게 되는 건지 공간적인 대칭성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가장 중요한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내용 좀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곡선 어떻게 읽습니까? 요거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위치 에너지가 변했습니다. 음의 일을 했을 적에 위치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돼요? 힘. 여기에서 우리 일 정했을 적에 힘과 변이의 곱으로 나타냈죠.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힘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싶은 힘은 어떻게 되죠? 자, 그대로 넘겨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마이너스. 그럼 넘겨줬으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델타 x분의 dux 이렇게 나타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x에 대해서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해주게 되면 미분수 dx로 나타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학적으로 위치 에너지에 대한 함수를 알고 있으면은 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해석적으로 힘을 찾았으니까 포텐셜 에너지 곡선 가지고서 어떻게 힘을 찾아낼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그래프는 아래쪽에 x축 위치고요. 자, y축은 위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단위 줄 잡아져 있고요. 잡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 그래프에서 y축은 힘이 되고요. 자, x축 이렇게 위치로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봐주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위치 에너지에 위치 에너지에 기울기의 음의 값이 뭐가 됩니까? 힘이 돼요. 그러면 이 x1 지점을 한번 볼까요? 자, x1 지점을 여기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x1 지점에서 우리가
자, 그래프의 이 점에서의 접선 탄젠셜 라인 잡아주세요 하게 되면 음이 되죠. 기울기에 음수를 붙였으니까 양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x1 위치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힘의 크기는 양수가 됩니다. 기억해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x1, x2, x3. 자, 이렇게 증가 x2에서 x2에서 x3 요 부분에선 어떻게 돼요? 그래, 여기에서의 기울기는 양의 값을 가지니까 힘은 어떤 값? 음의 값을 가지니까 요렇게 뭐가 돼요? 음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만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 번만 더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포텐셜 에너지 곡선에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양의 값을 갖고 있으니까 힘은 음의 값을 가지겠네요.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른 부분도 한 번만 더 살펴볼까요? 자, 요렇게 보라색 부분 한번 볼까요? 그래서 노란색, 보라색. 보라색 부분은 어떻게 돼요? x1에서 x2. x1에서 x2 부분 어떻게 돼요? 요렇게 양수의 값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래프의 기울기가 0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 흰색으로 한 번만 더 표시해 볼게요. 요렇게 지금 나타나지게 되겠죠. 요겁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가지고 우리는 뭐도 찾아낼 수 있어요? 기울기 이용하게 되면, 변화율 이용하게 되면, 혹은 도함수 이용하게 되면 도함수의 음의 값을 취해서 힘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형태로 나타나지게 되면 힘이 어떤 함수 형태로 나타내지는지도 역으로 추적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곡선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포텐셜 에너지 곡선에서 이 부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역학적 에너지 좋습니다. 역학 에너지, 미케니컬 에너지, 자, 5.0줄 줬어요. 그럼 우리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게 뭡니까? 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가 뭐가 돼요? 위치 에너지죠. 그러면 우리 앞에서 역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하고 어떻게 돼요? 위치 에너지 합으로 나타냈죠.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다시 거꾸로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러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운동 에너지 K는 어디예요? 자, 역학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를 뺀 요 부분이 뭐가 됩니까? 아, 그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되더라. 요 이야기 하나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요렇게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여기에서 하고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부분은 여기에요. 자, 터닝 포인트, 되돌이점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무슨 이야기예요? 하게 되면 자, 여기 잠깐 봐주세요. 여기 x4 위치에서 x1 위치로 쭉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위치 넘어가지고서 넘어갈 수 있나요? 그건 안 되죠. 대신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겠죠. 터닝 포인트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요건은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운동 에너지가 이 지점에서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두 개만 확인하고 갑시다. 되돌이점 나타나지는 거. 그리고 역학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를 뺀 이 값만큼이 뭐가 된다라는 거, 운동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 앞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위치 에너지의 변화율의 음의 값을 취했으면 뭐가 돼요? 힘이 된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 지금 우리 같이 확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한번 어떤 거 살펴볼 거냐면 자, 조금 전에 되돌이점, 터닝 포인트 이야기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x2 위치에서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됩니다. 이야기 됐죠. 그러면 이 위치에서는 뭐가 돼요? 위치 에너지가 0이 되니까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이 됩니까? 라고 하게 되면 5.0줄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x5 지점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자, 이게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위치 에너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x5 지점 이상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1.0줄이 되겠네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프 가지고서 이야기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역학 에너지가 조금 다르게 변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 한번 봅시다. 여기가 미케니컬 역학 에너지인 경우에 우리 터닝 포인트 되돌이점 어디서 잡아낼 수 있어요? 아, 여기서 어떻게 돼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겠네요. 그거를 일단 하나 알 수 있어요. 역학 에너지가 조금 더 줄어질 수 있죠? 그러면 줄어들었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서는 파란색으로 한번 볼게요. 책에서는 녹색으로 나타나 있을 겁니다. 자, 요렇게 역학 에너지가 다시 정의가 됐다고 합시다.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터닝 포인트가 어디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여기.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게 되면 자,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평형점이에요. 평형점인데 여러분이 보기에 여기 있으면은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조금만 힘주면 이쪽으로 혹은 이쪽으로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뭐라고 해요? 불안정한 평형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 역학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위치 x4에 있을 적에 어떻게 돼요? 이때는 뭐가 됩니까? 안정한 평형점이 되겠죠. 이렇게 나타나실 수 있어요. 아, 물론 여기 있을 경우에는 안정화가 되어 있을 거지만 여기서는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돌이점 가지면서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곡선 가지고서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고 역학 에너지가 얼마로 주어진 상태에서 이 계에서 물체는 어떻게 운동하고 있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 곡선 읽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내용 살펴봤냐면은 자, 요렇게 시스템이 있다고 합시다. 요렇게 우리가 특정 물체 그리고 그 물체에 힘을 주고받는 주변 상황이 이렇게 주어져 있게 되면 양의 일을 했을 경우 그리고 개로부터 일이 빠져나가는 음의 일을 했을 경우 그럼 일은 개에 작용하는 외부력에 의해서 이를 작용하는 외부력에 의해서 개로부터 전달을 받거나 개로 전달되는 에너지가 워크, 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돼요? 보존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보존력이라고 하게 되면 외부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는 경우에요. 이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공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공이 있는데 이 전체 계에 일을 줬어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치가 증가하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든 그래서 변화된 역학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 혹은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겠죠. 마찰력이 없을 때, 개가 보존되고 있을 때. 그런데 여기에서 마찰력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럼 상황을 좀 볼게요. 어떻게 상황을 볼 겁니까?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많이 다뤘던 거. 자, 요렇게 양의 x축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v0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속도가 v가 됐다고 합시다. 여기에서
물체의 그림과 같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뭐가 작용하고 있어요? 운동하고 있고 미끄러지는 상태니까 운동 마찰력 FK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자 여러분 힘과 운동에서 이야기했던 거에서 운동 방정식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R자임 F는 R자임 net force는 어떻게 돼요? MA는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운동 방향에 대해서 F 마이너스 운동 마찰력 이렇게 뺀 걸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힘을 줬으니까 일을 했겠죠. 그러면 일을 했으니까 이 일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FD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요 내용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 변화 그리고 마찰력이 한 일이 되겠죠. 이렇게 하기 싫으면 어떻게 더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걔의 해준 일에서 왜 마찰력은 음의 를 해줬으니까 이것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화했습니다. 요 내용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였죠? 자, 여기에서 W는 뭐가 됐죠? 역학 에너지 변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요 내용이 뭐가 되는 거죠? 마찰력이 있을 적에 뭐가 됩니까? 음의 일을 해줬다라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인데 왜 갑자기 역학 에너지 변화로 바뀌었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수평면 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변화만 있었죠. 만약에 경사면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때 마찰력의 크기는 또 바뀌긴 하겠지만 여기에서 위치 에너지 변화도 분명히 생겨났겠죠. 그래서 뭐가 됐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역학 에너지 변화 이렇게 표시해 준 거예요. 그리고 마찰력이라든가 비보전력이 한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타내서 표현하게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찰력이 있을 적에 외부력이 개한 일은 역학 에너지 변화와 어떻게 되죠? 열에 의한 에너지 변화까지 나타나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 여기서 하나만 더 점검하고 갈까요? 여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지게 됩니까? 라고 하게 되면 요거 하나만 더 점검하고 다음 내용 바로 살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여기에서 변이가 D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가속도 A는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어요? 2D분의 V제곱에 V0 제곱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겠네요. 아,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는 한 번만 더 써봅시다. 어떻게 쓸 수 있어요? M 곱하기 2D에 V제곱에 V0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자, 요 다음 과정을 요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지고 올게요. 한 번만 더 써봅시다. 그러면 F 마이너스 운동 마찰력은 M의 2D의 V제곱, V0 제곱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네요. 그럼 우리 여기에 뭐 곱하면 되죠? 자,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좌우 양변에 D를 곱했으니까 2분의 1에 M에 한 번만 더 써보게 되면 요걸 다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아이고. 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 운동에너지 변화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 계속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물리 책에 있는 수식들이 다 이렇게 어떻게 유도되는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할 때 내용에 꼭 집중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수식 전개하는 거는 내용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식이 전개가 됩니다. 그렇게 가주셔야 돼요. 여기 수식에 너무 현혹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현상을 먼저 볼 겁니다.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수식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특정 문제들 해결해 나갈 거예요.
자, 여기 지우고 다음 내용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에너지 보존 이제 같이 볼 건데요. 개의 전체 에너지 E는 개로부터 또는 개에 전달된 에너지 양만큼 변할 수가 있죠. 자, 조금 전에 에너지 변화. 그러면 이 에너지 변화는 뭐하고 뭐로도 더 구분해 줄 수 있어요. 역학 에너지 변화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돼요? 내부에서 시스템 내부에서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뭐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열에 의한 에너지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립계 전체 에너지는 변할 수 없는데, 자, 잠깐 봐주세요. 고립계입니다. 뭐가 된 거예요? 에너지를 주고받은 양이 없어요. 고립계입니다. 요렇게. 그러면 고립계 전체 에너지 E는 어떻게 돼요? 변화가 없죠? 그걸 어떻게 표현했죠? 요 양이 어떻게 돼요? 0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계에서 한순간의 전체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다른 순간의 전체 에너지가 같다가 되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돼요? 전체 에너지 양 가지고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순간의 에너지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량이 0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역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됐으면 이 역학 에너지가 증가한 것만큼 어떻게 돼요? 열에 의한 에너지로 손실되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살펴볼게요. 외력과 내부 에너지 이제 전달하게 된 건데요. 이 그림은 지금 뭘 표현하고 있냐면, 자, 여기에서 빙판 위에, 얼음판 위에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난간을 이렇게 밀었죠. 그래서 어떻게 난간이 힘 F로, 그리고 운동 방향에 대해서 각도 파이의 방향을 가지고서 작용한 힘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만 볼게요. 이렇게 밀고 나서 어떻게 돼요? 처음 정지하고 있다가 이쪽 방향으로 또 V로 움직이고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난간이 처음부터 나한테 힘을 준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죠. 어떻게 내가 근육으로 움직여서 난간을 밀었어요. 힘의 근원은 어떻게 돼요? 난간이 나한테 힘을 준 게 아니라 내가 난간을 밀어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게 될 경우는 이렇게 힘이 작용했다라는 거, 그리고 처음 속력 V0에서 나중 속력 혹은 나중 속도 방향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 속도 V가 되고 변이 자 이렇게 주어지게 될 경우에 우리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서 속도의 변화가 있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속도의 크기도 변화가 있었을 거고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 변화가 K에서 K0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죠. 어떻게 돼요? 개의 2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개의 2를 해준 거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꼭 어떻게 된 거죠? 난간이 사람을 힘 F의 크기로 민 거하고 동일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외력과 내부인 전달에서 이 내용에서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보게 될 내용은 내부 에너지 변화에 의해 가지고 뭐가 됐던 거예요? 힘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 그걸 우리는 꼭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라고요? 외부에서 물체에 힘을 가해서 일을 한 걸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 부분 한 번 더 보겠다라는 거. 그게 이 페이지하고 다음 페이지에서 할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 변화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일반적으로 나타내지게 되면 뭐가 됐던 거예요? 여기에서는 운동 에너지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지게 된 건데 여기에서 뭐가 돼요? 자, 운동 에너지고 위치 에너지의 변화는 외부에서 해준 일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바퀴가 지금 굴러가고 있죠. 엔진이 휘발유를 태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엔진에서 화학적인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바퀴가 이렇게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퀴는 바닥을 반대쪽으로 밀고 바닥은 바퀴를 어떻게 돼요? 운동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주게 되죠. 그리고 힘의 크기는 마찰력과 같고 방향은
자동차의 운동 방향과 동일해지게 됐겠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 봐주세요. 그럼 이게 몇 개가 있어야 돼요? 그림상으로는 뭐가 돼요? 이차원 평면상이다 보니까 두 개밖에 없죠. 그러면 자동차가 이쪽으로 받는 힘의 크기 F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이렇게 나타내질 수 있겠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힘이 정의가 됐고 힘이 정의가 됐으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 변화는 뭐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또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외력과 내부의 전달에 대해서 뭐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요 수식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같이 한번 살펴봐 주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도 일률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앞에서 우리 일률은 어떻게 정의했죠? 자, 일률은 희미한 일의 시간 변화율이죠. 그래서 평균 일률은 어떻게 돼요? 델타 t 동안의 에너지 변화가 되겠죠. 그러면 순간 일률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시간이 0으로 가는 극한으로 취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dt분의 d로 바꿔서 뭐가 되는 거예요? 순간 인류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치 에너지에서부터 에너지 보존까지 관련된 내용 살펴봤어요. 그럼 우리는 보기 문제 같이 이제 풀어보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일을 계산하는 동등한 경로 미끄러운 치즈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그림에서 점 A하고 점 B 위치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에가 점 A가 있고 점 B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찰이 없는 트랙을 따라 미끄러지고 있다고 했어요. 질량은 2kg입니다. 자, 그러면 질량은 2kg이 됐고요. 치즈 조각이 트랙을 따라 움직이는 전체 거리는, 자, 전체 거리라고 했어요. 트랙을 따라 움직인 전체 거리는 2m라고 했네요. 그럼 어떻게 전체 거리가 요렇게 그럼 전체 거리를 D라고 표시하지 말고 여기서 L이라고 표시할게요. 트랙을 따라 움직인 전체 거리가 2.0m가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단서 하나 나왔어요. 수직거리는 어떻게 0.8m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Y라고 표현이 될까요? 수직거리 Y는 0.80m가 되겠네요. 미끄러지는 동안 중력이, 자, 퀘스천 나왔습니다. 중력이 치즈에 한 일은 얼마입니까? WG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인포메이션 여기 지금 갖고 있을 거고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경로에 무관한 걸로 한번 봐도 되겠어요? 왜냐하면, 자, 잠깐 봐주세요. 이 지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다 다르죠. 그러면 다 다른 건 알겠는데 그 위치에서 각각의 X축을 다 찾아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X축으로는 이렇게 움직였겠네요. 그러면 우리 편의상 요거를 DX 이렇게 이야기도 되겠어요? 혹은 호리젠탈 DH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Y로 표현하긴 했는데 내려갔다가, 자, 요 위치까지 한번 볼게요. 내려갔다가 다시 어떻게 되지? 올라오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요것만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니까 여기는 상쇄되고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까지 이렇게 경로가 설정이 되겠네요. 그래서 봤더니 얘는 전체로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자, 높이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서 나중. 그러면 dy. 그럼 우리 여기서 y라고 정한 거를 이렇게 dy로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봐도 되겠네요. 자, 요거 미분 표시 아닙니다. 아래 첨자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dx, dy가 있는데 그러면 중력이 한 일을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변이 방향으로 중력이 한 일은 0이지만 왜요? 변이하고 중력의 방향이 90도가 되죠. 하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방향이 코사인 파이가 0이 되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중력이 한 일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에서 요 기본적인 내용들 가지고서, 자, 중력이 한 일을 찾아보게 될 건데요.
중력이 한 일, Y축 방향으로 한 일을 이렇게 한 번 더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중력이 한 일이 될 거고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면 돼요? 자, mg 여기에서 d의 아래 참자 y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됩니까? 여기에서는 코사인 0도가 되겠네요. 그럼 값은 1이 될 거고요. 질량이 2kg이었죠. 자,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dy 값이 얼마였죠? 0.80m가 됐네요. 그러면 요 값 계산해 보게 되면 1.15.7줄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하나만 더 해봅시다. 뭐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게 되면 중력이 한 일, x축으로 한 일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게 되면 mg의 d의 x 앞에서 아까 뭐라고 했죠? 코사인 90도. 자, 코사인 90도. 이 값이 0이니까 여기는 0줄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둘에 의해 가지고 W 전체 해준 일은 어떻게 돼요? 누가 해준 일? 중력이 해준 일은 누구만 생각해 주면 돼요? X축이 해준 일, Y축이 해준 일 중에서 Y축이 해준 일 15.7줄 그래서 대략 16줄 중력이 물체에 일을 했다라고 치즈에 일을 했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트랙을 따라 이동했을 적에는 어떻게 돼요? 모양이 복잡했죠. 하지만 우리 어떻게 생각했어요? 경로에 무관하게 어떻게 돼요? 요렇게 일을 해준 걸로 해서 WG의 X, WG의 Y, G의 X, G의 Y 성분 둘 합이 어떻게 돼요? 중력이 치즈의 한 일로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 역학 에너지 보존 이용해 가지고 풀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조금 느낌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다음 예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서 나무늘보가 여기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나무늘보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늘보 여기 있고요. 자, 나무늘보의 질량이 2kg입니다. 여기 한번 써볼게요. 나무늘보의 질량이 2.0kg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지상 5m예요. 그냥 H라고 놓고 5m라고 일단 잡고서 기본적으로 인포메이션 잡고 나서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데 자, 기준점 어떻게 y = 0을 기준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지면을 기준점으로 했을 적에 자, 여기에 1번이죠. 지면을 기준점으로 했을 적에 요렇게 되겠죠. 우리 이거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 이 높이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고 하게 되면 이 높이를 y1이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이 높이가 결론은 지금 5.0m가 된 거죠. 그리고 요거를 조금 있다가 U1으로 표시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포텐셜 에너지 한번 구해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지상 3m 높이 자, 발코니 여기 있죠. 지금 3m가 여기에요. 지상 3m 높이의 발코니에서 했을 적에 요렇게 잡아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Y2는 몇 미터가 돼요? 누구 기준으로? 발코니 기준으로. 그리고 이때 위치 에너지를 U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발코니, 높이 발코니가 2번이었고 3번에서는 어떻게 돼요? 나뭇가지라고 했네요. 그럼 나뭇가지면 여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했을 거니까 여기를 이렇게 편의상 밑에 2번, 여기를 편의상 밑에 3번. 그러면 여기에서 Y3 여기 요게 Y2고 이 높이는 지금 뭐가 돼요? 0m가 될 거고요. 여기는 U3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4번 네 번째 조건 나뭇가지 위 1m 자, 여기입니다. 이제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Y4는 뭐라고 써도 돼요? Y4는 밑으로 지금 1m 내려가 있으니까 Y4는
마이너스 1.0m라고 하고 요때 위치 에너지를 U4라고 할게요. 기준점을 이렇게 잡았어요. 여기에 4번에서 기준점은 여기가 됐던 거고요. 3번에서 기준점은 어떻게 여기가 된 거예요. 2번에서 기준점은 어디가 된 거죠? 지금 여기가 된 거고요. 1번에서 기준점 어디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기준점 여기 별표, 기준점 여기 별표, 기준점 여기 별표, 기준점 여기 별표. 이 그림에서 어떻게 돼요? 1, 2, 3, 4 각각에 대해서 기준점 그리고 나무늘보 위치 한번 다 찾아봤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포텐셜 에너지 U를 이제 구해 볼게요. 자, A번 문제. 그러면 여기서 지면 기준일 때 U1 하게 되면 자, mgy1이라고 쓰면 되겠죠? 2.0kg 곱하기 9.8 m/s 제곱. 자, 근데 여기에서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지금 몇 미터죠? 5m죠. 5.0m. 그러면 여기 계산해 보게 되면 10이 되니까 98 kg 미터 제곱 per 세컨드 제곱 혹은 에너지 단위 줄 쓰면 되겠죠. 자, 어디 지상의 3m 높이 발코니 여기에서 이제 위치 에너지 여기 기준으로 했을 적에 위치 에너지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죠? mg에 y2를 해주면 되는데 2.0kg 곱하기 9.8 m/s 제곱. 자, 근데 여기에 들어가야 될 숫자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자, 이 y2가 아까 높이가 2m 차이 난다고 했죠. 어디 기준으로? 발코니 기준으로. 그러니까 기준점은 어디든 크게 상관없어요. 위치 에너지 구할 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5m에서 3m 빼서 2m. 그래서 계산해 주게 되면 39줄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U3 한번 구해 봅시다. 세 번째 위치에서 자, 세 번째 위치가 어디였어요? 자, 여기 기준점이었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0m. 위치 에너지는 0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한번 봐줬으면 하는 게 어디? 나뭇가지 위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1m라고 했죠? 자, 마이너스 1m 이렇게 가로 한 번 더 넣을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19.6줄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혹은 마이너스 20줄 이렇게 근사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A번에선 U1, U2, U3, U4 위치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각각의 기준점으로 했을 적에 뭐가 됩니까?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우리 같이 구해봤어요. 자, 그럼 다음번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는 어떤 걸 이야기해야 되냐면 이제 나무늘보가 지면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나무늘보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졌으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델타 Y는 어떻게 돼요? 여기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부터 살펴봅니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떨어진 높이 결론은 델타 Y는 몇 미터예요? 5m 떨어졌죠. 자, 5.0m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기준점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 기준점은 어떻게? 이만큼 떨어지고 이만큼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1, 2, 3, 4에서 나무늘보가 떨어진 델타 Y 혹은 높이는 어떻게 돼요? 5m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포텐셜 에너지 변화 델타 U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다가 한번 구해 볼게요. 자, B. 그러면 어떤 경우든지 간에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어떻게 돼요? mg의 높이 변화 델타 Y라고 이렇게 써 볼게요. 델타 Y가 뭘로 다 동일했죠? 5m로 동일했죠. 그래서 2.0kg 그리고 5m로 다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게 되면 근데 여기서 한 번만 더 확인할 거 5m로 동일한 건 맞는데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감소했죠. 마이너스 5.0m 이렇게 봐주세요. 자, 저기선 델타 값이니까 5.0으로 넣은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음수라고 표시해서 마이너스 같이 붙여줄게요.
그래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98주도 되겠죠. 자,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변화 델타 U는 얼마입니까? 하게 되면 98줄 감소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8.02 보기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가 돼요? 자, 어떤 경우든지 간에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높이를 기준으로 하든지 간에 어떻게 돼요? 기준점은 다 다양하게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양하게 잡더라도 뭐가 됐던 거예요?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다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대신에 기준점을 잡았으면 그 기준점 가지고 계속 유지해서 문제 풀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내용 같이 볼게요. 자, 그림에서 질량이 m인 i가 이렇게 질량이 m인 i가 수면 위 높이 h가 몇 미터? 8.5m는 8.5m의 물 미끄럼틀 꼭대기에서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찰이 없다고 가정하고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에 속력을 구하라고 했네요. 우리 역학에너지 보존 써가지고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자, 처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자, 포텐셜 에너지 mgh가 되죠. 바닥에서는 상대적인 높이 h가 없어졌으니까 뭐만 갖고 있겠어요? 운동 에너지만 갖고 있겠죠.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v는 어떻게 2gh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m 소고하고 2gh 루트 씌우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의 높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8.5m라고 했네요. 자, 요렇게. 그럼 우리 이거 계산을 해낼 수 있죠. 미터 제곱 퍼 세컨드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요? 단위가 미터 퍼 세컨드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여기서 계산해 주게 되면 13m 퍼 세컨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서 한 번만 더 살펴보고 갑시다. 역학에너지 보존 이용했습니다라고 하고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이 이면에 숨겨진 내용들, 우리가 앞에서 점검했던 내용들 가지고 과정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더 짚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했어야 되는 이야기,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예요? 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에서 역학에너지 위치 최고 높이라고 해서 탑 해서 T라고 줄게요. 최하 지점에서 역학에너지 바닥이라서 바텀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학에너지 보존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 내용이니까 최고 높이에서 탑 위치에서 역학에너지, 그리고 아래쪽 위치에서 역학에너지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최고 지점에서 운동에너지, 최고 지점에서 위치에너지가 탑이에요. 탑. 그리고 최하 지점에서 운동에너지, 바텀. 최하 지점에서 위치에너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하면 바텀, 탑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리해 보게 되면 여기서 볼게요. 탑 지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 2분의 1에 mv0 제곱, 아래쪽 위치에서 속력을 v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나중이니까. 그러면 2분의 1에 m의 v 제곱. 자, 그러면 mg에 어떻게 돼요? y 바텀, mg의 y 탑. 여기서 우리 하나 뭐 점검해 줘야 돼요? 최고 지점에서는 뭐가 돼요? v0가 0되죠. 그리고 여기서 한 번만 더 여기 정리해 주게 되면 mg의 y 바텀 마이너스 y 탑 위치에서 높이. 그러면 요 마이너스 한 번 더 정리해 줘야 되겠죠? 그럼 정리해 주겠습니다. 플러스 2분의 1의 m의 v 제곱은 여기랑
정리를 해주게 되면 mg의 y 탑 마이너스 y 바텀이 되겠네요. 그럼 요 높이 자체가 h가 되겠죠? 한 번만 더 쓸게요. mgh. 자,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v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v는 m 좌우 소거시켜 주고요. 어떻게 2 곱하고 제곱을 없애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잠깐 봐주세요. 여기에서 요렇게 얻은 이 관계식, 그리고 여기에서 얻은 이 관계식, 자,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요 관계식이 바로 나타나기까지 앞에서 같이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이 지금 다 함축적으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내용 점검해 주시고요. 문제 풀면서 어떻게 돼요? 문제의 상황을 과정에 따라서 하나 나타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과정이 단순하게 이렇게 바로 관계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가려고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계속 했던 내용 반복하고 문제 손으로 풀어보는 거 중요합니다. 눈으로만 따라가다 보면은 여기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역학에너지 보존 이용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봤어요. 다음 보기 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이제 4번 문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 그래프 읽기. 문제는 읽지 않았지만 여기가 터닝 포인트 되돌이점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2kg의 입자가 어떻게 돼요? X축을 따라 1차 운동을 하는 동안 보존력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8-10의 A 보존력의 포텐셜 에너지 여기에서 X 그리고 위치 0과 7 사이에 있으면 그림의 요 6값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한 번만 더 표시해 볼게요. 흰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그리고 어디에 6.4에서 입자의 속도는 뭐가 돼요? V0는 이쪽 방향이냐? 이쪽 방향으로 왼쪽으로 마이너스 4m/s로 지금 움직이고 있네. 왔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시 되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되돌아가는 힘 F가 구해지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각각의 A, B, C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으로부터 4.5에서 입자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잠깐만 한번 봐주세요. 4.5면은 이 위치가 될 건데 이렇게 지금 K1으로 주어져 있죠? 운동에너지 K1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점검해야 되는 거죠. 노란색으로 갈게요. 노란색으로 뭐 이야기합니까? 라고 하게 되면 역학에너지. 지금 문제에선 역학에너지 16줄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A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역학에너지가 보존되고 있어요. K1에 U1이에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우리 뭐도 하나 볼 수 있어요. 여기서 K0 혹시 눈에 들어왔어요? 아니, 물론 여기도 위치 에너지 지금 7줄로 주어져 있는 건 맞아요.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16줄 준 게 맞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뭐가 돼요? K0 더하기 U0. 자, 여기에서 U0는 0이죠. 왜 0줄입니까? 바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K0는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하게 되면 K0는 2분의 1 MV0 MV0의 제곱을 넣고 싶은데 2분의 1의 질량이 몇 킬로그램이었죠? 2.00kg. 그리고 속도가 어떻게 됐어요? 속도가 마이너스 4m/s 제곱인데 어차피 제곱하죠. 마이너스 4.00m/s의 제곱. 그러면 16줄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의 값은 16줄이에요. 그리고 역학에너지 16줄. 자, 그럼 요게 이제 성립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K1 구할 수 있어요. 자,
K1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라고 하게 되면 K1은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역학 에너지는 지금 몇 줄이라고 했죠? 16줄이라고 했죠. 그러면 U1 여기에서 위치 에너지는 얼마라고 잡아주면 돼요? 자, X가 4.5일 때 얼마? 7줄인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얘가 어떻게 되면 돼요? 2분의 1의 mv1의 제곱. 요 결과값 가지고 가게 되면 우리 어디서 x 이퀄 1 4.5m에서 그 위치에서 입자의 속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거 구줄하게 되면 v1은 자, 질량 2kg, m분의 2.00kg 분의 곱하기 2가 되죠. 2 곱하기 몇 줄? 16줄입니다. 그러면 없어지고 얼마? 아이고 9줄이에요. 이거 계산하게 되면 계산 결과 여기 하나 쓸게요. 9줄 노란색 따라가다가 16줄을 썼어요. 9줄 그러면 어떻게 돼요? 3m/s. 한 번만 더 할까요? 줄은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컨드 제곱. 분자 분모 킬로그램 소거되고 미터 제곱, 퍼 세컨드 제곱 근호 밖으로 끄집어 나와서 단위 미터 퍼 세컨드.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부의 스칼라값 계산해 주게 되면 3입니다. 그래서 4.5m 지점에서 입자의 속력 V1은 3m/s 나타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이제 B번 같이 한번 볼게요. B번에서 입자의 대도리점은 어디입니까?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 빨간색으로 표시한 여기가 대도리점이 되겠죠.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한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이 지점을 잡고 싶은데 자, 여기는 20으로 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7줄을 잡으면 되겠네요. 단위는 20줄, 7줄입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어떻게 요 값을 찾고 싶은 거예요. 어떤 값을 찾고 싶어요?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대도리점이 될 거고 대도리점이 어느 곳인가를 찾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지금 주어졌죠. 16줄이라는 정보 때문에 뭐가 되는 거? 여기가 16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위치가 어디죠? 4가 되죠. 자, 그런데 여기 20이 된 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여기 7이고 여기는 밑이 1이 되죠. 왜냐면 요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어디를 D라고 잡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D라고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럼 D를 구할 수 있네요. 어떻게? 이거 대 이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 대 요거. 혹은 그래프의 기울기가 동일하니까 기울기 가지고 풀어도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하게 되면 자, D분의 여기가 얼마예요? 16 빼기 7이죠. 요만큼이. 그러면 여기는 얼마 분의 4 빼기 1 숫자 그냥 넣을게요. 4.0 빼기 1.0 그리고 20 빼기 7입니다. 그러면 3분의 13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게 되면 여기는 숫자를 바로 한번 넣어 볼게요. 9가 돼 버리겠네요. 그럼 우리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자, D를 한번 구해 볼게요. 색깔 바꿔서 갈게요. 이제 D는 13분의 27 단위는 미터로 넣어주면 되겠죠. 계산 요거 하게 되면 2.08 단위 미터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2.08인데 아직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가 2.08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뭐 구해야 됩니까? 대도리점이면은 여기를 이제 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를 편의상 x라고 합시다. 우리 x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x는 4 빼기 2.08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구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치 x는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그럼 얼마? 1.92 혹은 1.9m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1.92까지 그냥 썼으니까 정리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A하고 B 같이 풀어봤고요. 자, C번 같이 풀어볼 건데 여기 지우고서 C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10번 문제를 보게 되면 1.9 위치에서부터 4.0 영역에서 입자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구하면 돼요? 그래프의 기울기의 음수값을 취해주면 되겠네요. 어떻게 해줍니까? 여러분, 방금 한 말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했던 거 이제 기억 하나씩 하나씩 또 살아나기 시작했죠. 그럼 구해 보겠습니다. 어디 그래프 기울기를 구하면 돼요? 결론은 여기에 그래프 기울기에 뭘 해주면 돼요? 음의 값을 취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값으로부터 시작해 봅시다. 1.0 그리고 4.0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해볼까요? 1.0 빼기 4.0을 했습니다. 그럼 1일 때는 얼마예요? 1일 때 위치 에너지 값은 22줄이 되겠죠. 마이너스 4일 때는 얼마가 됐어요? 7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양수, 음수, 양수가 되고 계산하게 되면 4.3N 나타난다라는 거 이렇게 계산해서 찾아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그래프 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우리 여기에서 특정 위치에서 입자 속력 구했고요. 되돌이점 구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특정 구간에서 입자에 작용하는 힘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한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요렇게 갔던 물체가 왼쪽으로 움직였던 물체가 혹은 X4 지점에서 X1 지점으로 이렇게 갔던 물체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되돌아서 간다라는 거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되고요. 다음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8.05 2일 마찰 열에너지 양배추 요 키워드로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일꾼이 양배추를 담은 전체 질량 자 14kg의 나무 괴짝입니다. 나무 괴짝을 40N의 일정한 수평력 F로 콘크리트 바닥에서 밀고 있다고 하네요. 자, 마찰력이 있을지 없을지 같이 문제 한번 읽어보면서 봅시다. 움직인 직선거리는 나왔어요. 움직이긴 움직였어요. 근데 괴짝의 속력이 잠깐만 봐주세요. 괴짝의 속력이 V0가 숫자를 보는데 숫자가 뭐 했다고요? 감소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문제 상황을 봤을 적에 우리 이렇게 일단 놓을 수 있겠네요. 자, 여기에서 질량은 14kg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수평력 요렇게 F가 주어져 있고 수평력의 크기는 지금 40N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지금 마찰력. 마찰력의 정체는 당연히 운동 마찰력이죠. 운동하고 있으니까. 이게 있으니까 뭐가 됐던 거예요? 처음에 V0의 크기가 0.60 m/s인데 나중에 V가 0.20 m/s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림이 이렇게 지금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힘 F가 한 일은 얼마입니까? 이거는 우리 구할 수 있죠.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힘 F는 자, 첫 번째 여기에서 W는 F 코사인 파이의 D 우리가 알고 있는 힘 변이 두 벡터의 내적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서 나타내지 않았지만 이렇게 변이 벡터 D를 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게 되면 같은 방향이니까 코사인 파이 0 잡아주면 되고요. 힘은 몇 뉴턴이었죠? 40N이었고요. 몇 미터 이동했어요? 지금 0.50m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몇 줄? 자, 힘이 물체에 해준 일은 어떻게 된 거예요? 20줄은 맞아요.
근데 지금 어떤 개의 일을 하고 있어요? 아, 마찰력이 있는 개에 힘 F를 작용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분명히 힘 준 방향으로 변이가 발생했고 이동했고, 한데 속도의 변화는 어떻게 돼요? 속도의 변화는 줄었죠. 운동 에너지는 감소했습니다. 이 개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괴짝과 바닥의 열 에너지 증가, 델타 ETH, 서멀 에너지에 대한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경우에, 자, 요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밑에다 그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B번 같이 볼 건데, 그럼 여기에서, 자, 이거는 1이 해준 일이고, 그럼 전체,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하게 되면, 역학 에너지,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요 값은 우리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나눠 봅시다. 운동 에너지 변화가 되겠죠? 그러면 요 값이 되겠죠. 이거 조금 전에 20줄 줬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이제 서멀 에너지,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넘기면 되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네요. 요 값이 얼마였죠? 20줄이었죠. 운동 에너지 변화 우리 구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해낼 수 있죠. 어떻게 해요? 라고 하게 되면, 자, 요 값을 주었죠. 그래서 V의 제곱 요 값을 이제 대입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한 번만 더 쓰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숫자 놓고 대입을 합니다. 이제 20줄 마이너스 2분의 1에, 자, 질량 동일한 거니까 끄집어낼게요. 질량이 14kg이었습니다. 자, 나중 속도가 0.20 m/s의 제곱, 0.60 m/s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계산해 주게 되면 이제 값이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타날 수 있게 되겠어요? 22.2줄,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괴짝과 바닥의 열 에너지 증가의 크기는 얼마가 됩니까? 하게 되면 힘이 물체해 준 일은 20줄이에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돼요? 처음 속력 V0, 나중 속력 V가 있었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 값들 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돼? 서멀 에너지. 요 값은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물체가 해준 일, 그리고 운동 에너지 변화량의 값을 빼가지고 구해낼 수가 있었네요. 이거 다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물체에 힘을 줬을 경우에 걔가 일을 하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더 살펴볼게요. 문제 한번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미끄럼틀이 있었네요. 자, 여기에 용수철로 어떻게 돼요? 압축시켜 놨다가 쏴줍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미끄럼틀을 움직이게 되는데요. 어떻게 돼요? 물에 젖었으니까 마찰력이 없는 요 면을 지나서 제일 아래쪽에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문제 상황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미끄럼차가 지면 높이의 경로를 따라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여기에서 어딘가까지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럼 그때 움직인 거리 이 L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에서 묻는 걸 우리 찾아냈어요. 그러면 다른 조건들 한번 봐야 되겠죠. 여기에서의 운동마찰 계수는 운동마찰 계수 뮤K라고 줬고, 여기에서 운동마찰 계수 지면 높이에서 운동마찰 계수는 0.800이라고 주어졌고요.
처음 높이 요 h가 지금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요? 35m라고 주어져 있어요. 용철 상수 3.2 곱하기 10의 3승 뉴턴/미터고요. 압축된 길이 5m. 그리고 미끄럼차에 승객이 탔을 때 전체 질량은 200kg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역학 에너지 보존 가지고 문제를 당연히 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다른 건 다 모르겠고요. 자, 여기에서 누구하고 누가 했어요? 라고 하게 되면 mgh 위치에 대한 위치 에너지와 2분의 1의 예를 들어 kd의 제곱 d만큼 압축됐다라고 할 때요. 요것만큼의 에너지가 있겠죠. 그럼 우리 이거를 뭐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얘를 첫 번째 위치에서 역학 에너지라고 이렇게 정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두 번째 위치에서 여기에서는 뭐가 됩니까? 이것만큼 갔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게 될 경우 이 끝점에서 우리가 정의하고 싶은 거는 물체 정지하죠. 그리고 속력은 0이 될 거고요. 높이 h는 0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두 번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되겠네요. 당연히 이 지점에서 어떻게 돼? 전부 운동에너지로 전환됐다가 이 운동에너지가 다시 뭐가 됐던 거예요? 이 끝 지점에서 뭐가 돼요? 마찰력 해준율 다 전환이 돼 버렸겠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게 되면 자, mgh 더하기 2분의 1의 kd 제곱. 그러면 이 값이 우리 뭘로 나타낼 수 있어요? 뮤 k mgl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는 뭐 구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L을 구하려고 합니다. 어느 L? 요 길이 L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해가지고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서 mg 소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6k 더하기 6k분의 h 더하기, 자 여기서는 2 µk mg분의 kd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숫자 한번 다 집어넣어 봅시다. 자, 여기에서 운동마찰계수 0.800, 높이는 35m, 35.0m 더하기 여기에서 운동마찰계수 0.800 그리고 질량 200kg, 중력가속도 9.8 m/s 제곱이 될 거고요. 탄성계수 3.2 곱하기 10의 5승 Nm/m가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압축된 길이, 용설이 압축된 길이 5m의 제곱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구하게 되면 요 값 계산하게 되면 우리 얼마로 구할 수 있죠? 69.3m 이동합니다로 계산 결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역학 에너지 보존 이용해서 풀었습니다가 되는데, 우리 한 번만 더요. 앞에서 이용했던 것들 한 번만 더 정리하면서 이 문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처음에 우리 뭐 구했죠? 두 번째 위치 제일 높은 데 위치에서 역학 에너지, 이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위치 오게 되면서 이때 이렇게 소거될 수가 있다고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정체를 한번 살펴봅시다. 얘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위치에서 역학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면 자, 2분의 mv 제곱 k1 그 다음에 u2의 1 용절에 저장된 에너지 일라스틱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G1 mgh, 여기서 h 35m 지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0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용철에 저장된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의
KD 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는 MGH, 자 35m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점에서 마찬가지로 운동 에너지 정의하고요. 용체 저장 탄성 에너지 정의하고요. 중력에는 위치 에너지를 정의해 볼게요. 정지했죠. 어디?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요. 정지했으니까 0. 어떻게 돼요? 용철 없죠? 0. 위치 없죠? 0.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누구의 정체가 필요해요? 자, 이렇게 서머 에너지로 전환된 거, 마찰력이 한 일이 정의가 돼야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 mu k mgl로 정의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각각의 항목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우리 뭐 대입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항목에 맞게끔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2분의 1의 KD 제곱에 MGH가 될 거고요. 여기는 0 더하기 누가 되죠? mu K MGL로 나타내질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 잠깐 봐주세요. 여기에 이 분홍색 내용 그리고 역학 에너지에 대해서 풀었던 이 내용. 자, 이 내용을 어떻게 돼요? 함축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우리는 뭘 한 거죠? 여기서는 계산을 한 거죠.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역학 에너지 보존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처음 에너지와 나중 에너지가 동일하다. 경로에는 무관하게 어떻게 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 힘 가지고 풀려면은 엄청나게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힘 가지고 물리 문제를 해석해서 풀어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전체 에너지를 가지고서 뭐가 됩니까? 처음과 나중에서 운동 상태를 살펴봐 가지고 특정 물리량을 찾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번 장에서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어떻게 돼요?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역학 에너지 보존 이용해서 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요. 내용 같이 살펴봤고요. 보기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단하게 내용 정리하면서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게 될 건데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7장도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되고요. 8장에서 보기 문제 풀어봤으면 내용도 한번 손으로 쭉 쓰면서 정리하고 연습 문제도 한번 좀 풀어봐 주세요. 그리고 다음번 강의에서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아, 내가 이 문제 풀어봤던 거 이렇게 풀이하는 게 과정이 맞구나 틀리구나 그거를 같이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